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식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대단원의 제목이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라고 적혀 있고, 그 밑에는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벤자민 그레이엄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시장은 단기적으로 인기 투표지만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다 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안전마진에 대한 이해를 끝내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이 말을 읽었을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확실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넘어가 보면 안전마진이란 무엇인가? 안전마진의 의미. 안전마진의 의미는 간단하게 보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를 뜻합니다. 가령 어떤 물건의 가치, 즉 정가가 10,000원이고 현재 그 물건이 팔리는 가격이 7,000원이라고 한다면 가치와 가격의 차이인 3,000원이 안전마진이 됩니다. 밑에 그림 자료를 보면 중간에 이렇게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은 어떤 재화나 서비스 또는 주식 종목의 내재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직선을 타고 흐르는 꼬불꼬불한 선이 하나 있죠. 이 선은 실제 거래되는 가격입니다. 만약 내가 여기처럼 가격이 가치보다 훨씬 싸졌을 때 매수하고 이 가격이 다시 가치에 도달할 때 팔 수 있다면 요만큼의 차이만큼이 나의 이익이 되고 곧 이것이 안전마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잘 보면 가격이라는 것이 가치보다 훨씬 이렇게 저렴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오버슈팅처럼 훨씬 비싸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은 항상 가치에 똑같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가격과 가치에 항상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왜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이 가치에 딱 맞게 움직이지 않고 가치보다 훨씬 더 저렴하거나 훨씬 비싸질 수도 있느냐라는 것은 뒤쪽에 나올 변동성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더 깊게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안전마진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인데, 사실은 안전마진은 이렇게 간단한 뜻이 아니고 안전마진이라는 말 그 자체에는 가격과 가치에 충분한 여유 공간을 둬라 라는 뜻이 처음부터 들어있어요. 즉 안전마진이라고 한다면 애초에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크다라는 뜻이 처음부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어떤 종목의 가치가 10,000원이고 현재 가격이 9,500원이라고 한다면 5% 정도의 괴리가 있어요. 그러면 이 5%는 안전마진이라고 부를 수가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5% 정도로는 안전마진이라고 부르기가 좀 애매한 거죠. 왜죠? 안전마진이라는 말 그 자체에는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충분히 벌어져 있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충분한 안전마진을 두세요라는 표현 자체가 틀렸어요. 중복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안전마진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는 단순히 가격과 가치의 차이가 있구나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가격과 가치의 괴리가 매우 크게 나 있구나라는 이미지를 떠올려 주셔야 돼요. 그러면 안전마진, 즉 가격과 가치의 큰 차이를 왜 둬야 되는가? 이런 여유 공간을 둬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 매매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내가 받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전마진은 싸게 사면 이익이 커진다 라는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싸게 사면 내가 세운 매매 계획이 잘못되었을 때 너를 최대한 보호해준다 라는 방어적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전마진의 의미를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첫 번째, 안전마진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의미는 가격과 가치의 차이만큼이 내 이익이 된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 좀 더 깊은 의미로는 안전마진이라는 단어 그 자체에는 단순히 가격과 가치의 차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가격과 가치의 이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진 상태, 즉 괴리가 매우 큰 상태를 애초에 내포하고 있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안전마진은 싸게 사면 이익이 더 커진다라는 공격적인 의미보다는 싸게 사면 네가 잘못되는 상황을 최대한 막아준다라는 방어적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안전마진의 전제, 평균 회귀입니다. 안전마진으로 돈을 벌겠다라는 것은 정가가 10,000원인 것을 7,000원에 사서 10,000원에 팔면 3,000원의 이익을 얻는다. 더 쉽게 표현하면 싸게 사서 정가에 팔면 된다 라는 의미였어요. 그런데 이런 안전마진을 통한 수익 모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평균 회귀라는 개념입니다.
평균 회기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학교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학교에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수를 합쳐서 총 500명이라고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주말이 그냥 없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1년 중에 360일 정도는 항상 500명을 유지할 거예요. 근데 어느 특별한 날, 수학여행을 간다든지 운동회를 한다든지 하면 학교에는 아무도 없거나 혹은 1000명 또는 1500명이 있는 날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날이 지나고 나면 다음 날에는 여전히 500명이라는 인원으로 다시 되돌아가겠죠. 이처럼 평균 회기라는 것은 아주 단기적으로는 극단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있으나 시간이 지나면 결국 다시 평균으로 되돌아간다라는 개념이에요. 주식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생깁니다. 평소에는 10,000원짜리 주식이 갑자기 상한가를 치거나 장대 양봉이 나와서 12,000원 또는 13,000원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갑자기 하한가를 치거나 장대 연봉이 나와서 8,000원 또는 7,000원이 되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죠? 결국 시간이 지나면 정가, 즉 내재 가치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의 아이디어, 즉 돈을 벌 수 있는 수익 모델을 하나 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그림을 보면 A 지점에서 사면 주가가 하락합니다. 왜 하락하죠? 평균 회귀 개념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내재 가치라는 직선에 수렴해야 되니까. 반대로 B 지점에서 매수하면 왜 주가는 다시 올라갈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이 선에 붙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죠. 결국 B 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B 지점에서 내가 매수를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살짝 물려 있을 수는 있더라도 결국 평균 회귀에 의해서 다시 가격이 가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2022년도 2월에 있었던 고려산업 차트로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이렇게 내재 가치선을 한번 그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안전마진과 평균 회귀를 통해서 돈을 벌고 싶다면 지금 여기서 표현된 이런 부분에서는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왜 안 되죠? 이런 자리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시 이 선에 붙어야 되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이런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나요? 있죠. 왜? 내가 이 자리에서 매수를 했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어쨌든 이 선에 붙으려고 하기 때문에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놓고 좀 기다리다 보면 이렇게 크게 올라가면 또 매도하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를 반복을 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축적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러한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어떤 약속을 하나 해야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안전마진 개념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됐었죠? 정가보다 싸게 사서 다시 정가에 팔면 돈이 된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개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정가보다 싸게 샀을 때 다시 정가로 되돌아갈 것이다라는 전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평균 회귀라는 거죠. 따라서 사실상 여러분들이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는 가격은 결국에는 가치에 수렴하게 된다라는 개념, 즉 평균 회귀라는 개념을 그냥 받아들이고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평균 회귀 개념이 정말 옳은 개념일까? 다시 평균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고 이 개념을 의심하는 즉시 여러분들은 안전마진이라는 수익 모델로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왜 항상 평균으로 다시 돌아갈까?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정말 이게 맞는 개념일까? 사실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워렌 버핏도 사실상 가격은 가치에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그냥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게 생겨 먹었더라, 그렇게 되었더라, 오케이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도 왜 평균 회귀 개념이 작동하는데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뭔데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명확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게 되더라 라는 것을 인정하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개념을 여러분들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만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배운 대표적인 개념들을 총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안전마진은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뜻한다. 쉽게 말해서
싸게 사서 정가에 팔면 된다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런 안전마진 개념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평균회귀라는 개념이 전제로 깔려 있더라. 여기서 평균회귀 개념이란 단기적으로는 아주 특별한 결과가 나올 수는 있어도, 다시 말해서 주식으로 치자면 단기적으로는 아주 크게 급등하거나 아주 크게 급락할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는 결국 다시 평균으로 돌아가더라라는 개념이다. 근데 이 평균회귀 개념의 근본적인 원리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사실은 아무도 정확히 답을 할 수가 없다. 그냥 평균회귀 개념이 이 세상의 작동 방식이더라, 그냥 그렇구나 하고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마지막, 이에 따라서 우리는 돈이 되는, 즉 수익 모델을 하나 얻을 수가 있었다. 이 수익 모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다. 첫 번째, 우리는 항상 본래 가치, 여기서는 이 선을 말하는 거죠. 이 본래 가치보다 더 밑에, 즉 더 싸게 사야만 한다. 두 번째, 왜냐하면 내가 싸게 여기서 살 수만 있다면 결국 평균 회귀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격은 본래 가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이때 내가 산 가격과 본래 가치의 차이만큼, 즉 이 정도의 갭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차이만큼 나는 수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선보다 내가 아래에서 사야만 돈을 벌 수가 있겠구나라는 개념은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더 궁금한 건 뭐죠? 이 밑에서 사야 된다라는 건 내가 알겠는데 이 밑에서 살 때 어디서 어떻게 사야 되는가? 즉 매수 타점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가가 너무 궁금한 거죠. 그 부분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기법과 패턴이라는 파트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게 될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 기법들과 패턴을 완벽하게 써먹기 위해서 기본기를 쌓는 그런 시간이니까 당장에는 매수 타점이 궁금하다 하더라도 조금만 참다 보면 나중에 뒤에서 구체적으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전마진의 의미와 안전마진이 작동하기 위한 전제인 평균 회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전마진 개념의 한계점을 살펴봅시다.